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 오후 5시 14분 비트코인 현재 3,380만원대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4천만원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일단은 지금 최저점 구간 여기 찍은 구간을 지금 삼각 수렴의 이제 하방 채널로 뚫으려는 여기를 이제 메워주고 한 번 더 하방으로 빔이 쏟아져 나왔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하방으로 조금 더 내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우리가 그랬을 때 직전에 요 당시에 크게 하락을 줬을 때도 단기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은 이 추세선을 일단 깨고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크게 봤을 때 여기 저점을 이은 이 추세선을 일단 이탈이 나온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후에 조금 강하게 마지막 하락 빔을 준 이후에 V자 반등 그게 조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 3시에 FOMC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죠. 지금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5%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의 확실시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 일단 이번 6월 달에는 CPI도 4.0% 지금 시장에서는 4.1%를 예측을 했지만 예측치보다도 낮은 숫자로 실제 수치가 4.0%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또 천장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조금 지금 내려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가지수 자체가 일단 잘 잡히고 있고 전달에 대비해서 거의 0.9% 1%에 가까운 수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물론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 6월달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그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거의 잡혔고 중요한 건 금리 동결 땅땅땅 때린 이후에 파월 의장의 연설 그 이후 그 연설 내용이 좀 더 중요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이번 6월에는 동결은 하지만 요거는 앞으로 계속 쭉 동결로 갈지 아니면 그냥 6월 건너뛰고 7월에 또 25bp를 올릴지에 대한 그 내용이 아마 연설문에서 나올 수가 있고 7월에 또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매파적으로 파월이 얘기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의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또 예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이 비트코인 차트는 이미 굉장히 중요 추세선을 이탈을 했고 지금 일봉상의 형태도 여기를 뚫게 되면은 그 밑으로 한 번 더 내리면서 3,200만원 선의 지지 결과적으로 요때 찍었던 이 고점 라인에서의 저항선이죠. 여기서 이제 저항을 좀 강하게 맞고 크게 떨어졌는데 이 저항선이 하나의 이제 지지선으로 또 작용을 하면서 3,200만원 정도 선에서 한번 강하게 반등을 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결국에는 지지를 해야 될 구간을 깨고 내렸을 때 이후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봉상의 강한 아랫꼬리가 만약에 이제 달려준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OMC 금리 동결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사실상 선반영돼서 여기까지 차트가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흘러내리는 흐름이 좀 어쨌거나 계속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많이 내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SEC에서 이제 바이낸스 제소까지 들어가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떤 이제 증권이다 이렇게 또 게리 겐슬러가 겐세이까지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한 번 더 하방 움직임을 보여주고 요때와 같은 큰 반등 요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고 어차피 반감기 펌핑이랑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3천만원을 가든 또 한번 이제 2,600만원 여기 쌍바닥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흐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게 BNB 코인이거든요. 바이낸스 코인, 거래소 코인인데 거기에 대한 흐름도 이따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한 번 더 하방 이탈이 나오면서 저점 갱신을 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고 일단 그에 대한 근거로는 해외 차트 기준으로 좀 보셔도 현재 12시간 봉 캔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 캔들 상으로 봤을 때 아랫꼬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랫꼬리가 좀 달려줘야 밑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누군가는 털었지만 누군가는 저점에서 이제 매집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사실상 직전에 큰 하락이 있었을 때도 요 정도 폭으로 이제 마지막에 찍어 내리면서 2만 달러를 깨버리죠. 그리고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마지노선이
25K거든요. 25,000달러. 이 25,000달러를 굉장히 힘을 쓰면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2만 달러 지지가 나왔듯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번 붕괴시키고 앞자리 19죠. 19.5K를 찍고 대반등을 줬듯이, 이번에는 깨야만 하는 구간, 심리적 마지노선이 25,000달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FOMC랑 맞물리면서 25,000달러를 한번 깨주고, 그러면 이제 24K 지지가 되겠죠. 24K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도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12시간 분 기준으로 결국에는 아래 꼬리가 크지 않은 캔들들이 모이면서 여기서 몸통형으로 밀었고 거래량이 실렸어요. 그럼 물론 여기서 바닥 지지하고 세게 올렸지만은 그거를 다시 한번 바닥을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오지 말아야 할 구간을 지금 계속 터치를 하고 있고, 이후에 세게 반등이 나올 만 했는데 CPI가 충분히 좋게 나오면서 롱이 터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터졌어요. 롱이. 이전 같으면은 CPI 저 정도로 4%대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 한번 세게 줄만한 재료인데, CPI 전부터 미리 차트를 살살 올려놓는 흐름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고점을 뚫고 또 강하게 내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측도 카톡방에서 미리 다 설명을 드렸죠. 미리 올려놓게 되면은 반대로 지표 발표하면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최고점에서 숏도 어제 잡아드렸습니다. 어제 시장 예상치 전부 다 좀 말씀을 드렸고, 각 투자 은행에서 나온 예상치도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매번 주요 지표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설명드렸죠. 어제 오후 8시에 CPI 직전에도 예상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예상치랑 근접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 위로 올렸다가 고점 갱신하고 내린다. 그대로 고점 갱신, 위로 올려면서 고점 갱신하고 내렸다.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왔고, 9시 30분에 숏을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숏을 들어가서 여기저기 9시 30분 숏 잡아서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중요 지표 발표 전에 차트를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발표하면서 역방향이 이런 식으로 이제 터질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이게 선반영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게 결국에는 CPI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CPI가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선반영으로 결과적으로 올라갔던 거고, 막상 이제 발표하고 나니까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흐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 FOMC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FOMC 전에 새벽 3시인데 그 전까지 만약에 차트를 또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흐름, FOMC 금리 동결하면서 파월 등장하면서 올라갔다가 동시에 내려받는 이런 움직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단기 바닥을 찍고 또 살살 차트를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밤이 오늘 밤이 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서 숏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봤었고, 여기서도 숏 들였죠. 오늘 아침에 여기 찍고 반등이 나올만 할 만큼 충분히 나온 지점에서 여기서도 숏으로 또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오전 11시 29분에 이렇게 차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여기 닿으면서 직전에 이제 중요 저항대 여기거든요. 중요 저항대 맞으면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숏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것이다. 11시 29분에 말씀을 드렸고, 영상 찍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쭉 빠졌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또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좀 차트 분석 내용과 예상, 전망 흐름, 그런 이제 매매 타점들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몸통형 캔들로 계속적으로 음봉의 거래량이 실리고 있고, 꼬리가 좀 말려 올라가면서 꼬리가 좀 몸통의 절반 이상을 좀 먹어줬을 때 뭐 요 정도 이런 거, 아래 꼬리 크게 달리는 꼬리, 연속된 음봉 이후에 아래 꼬리가 크게 달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아래 꼬리 캔들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나와서 그나마 여기서 간 건데, 실질적으로 계속 두드리면 여기 이제 25,300달러 바닥권이죠. 여기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렸고, 지금도 올라가는데 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하방을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24K 지지 테스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차트의 형태는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지금 롱이 안 터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숏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저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변동성, 그리고 이번 주 주봉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번 주 주봉에서 좀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직전에 요 정도 급의 아랫꼬리가 좀 나와줘야 이번 주 일요일까지 가가지고 이 정도 급의 아랫꼬리가 달리게 되면 그 다음 주에 크게 한번 들어올리는 흐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꼬리가 안 달리고 있고 이번 주 아직 수요일도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단기적인 이제 비트코인 흐름에 있어서 변곡점이 되냐, 바닥을 찍고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냐 없냐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빅 이벤트가 CPI랑 FOMC가 또 이제 겹쳐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오늘 밤 FOMC를 기점으로 제대로 된 한번 내려찍기 이후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들, 그리고 나스닥 숏 물량이 좀 급증을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방에서 다 설명드렸던 건데, 이 나스닥에 대한 이 숏 물량들이 2008년 서브프라임 전에도 많이 또 이제 실렸는데, 이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지표가 이제 계속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숏을 잡는 물량도 늘어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주면서 20% 정도 더 올리면서 숏을 짜준 다음에 빅쇼트가 터졌거든요. 2008년도 상황을 보면. 그래서 요 당시가 2000년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이 여기서 터졌는데, 그리고 그 전까지 여기 전고점까지 가면서 결국에는 초대형 쌍고를 그리면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빅쇼트가 터졌고, 요렇게 쭉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특히 이 구간에서 이제 수직으로 이제 빔이 나오는 거의 이제 마지막 피날레 빔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숏이 굉장히 많이 물량이 쌓였었다. 근데 결국에는 한 번 더 올려치면서 숏을 쭉 한번 쥐어 짜주고 밑으로 이제 본격적인 하방이 시작이 되었는데, 재수 없는 경우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지수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방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2008년 당시에 쌍고를 그리고 빅쇼트가 터졌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당시에 이제 차트의 흐름, S&P 500 지수의 차트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 현재의 흐름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동결한다라고 하고, 또 여기서 이제 AI 붐이 일어나면서 쭉쭉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숏 물량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그 숏을 한 번 더 청산시키면서 위로 짜주면 결국에는 쌍고를 찍고 큰 폭의 이제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 정도 폭의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스닥도 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조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고점을 어느 정도 좀 갱신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정도 라인에서의 고점이 형성되고 크게 조정 장세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거의 이제 상승의 막바지 부분에 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숏을 잡는 물량들이 많아지는 건데, 막판에 숏을 한번 쭉 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요때처럼. 그래서 나스닥이 만약에 계속 올라가다가 크게 내려가게 되면 B2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제 CPI가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 마감을 했죠. 그렇지만 월가에서는 이 AI를 조금 지금 너무 과장됐다, 과하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어쨌든 파월 의장도 이 연준에서도 6월 달은 금리 인상을 좀 스킵을 하고 7월에는 25bp나 50bp를 다시 올리면서 대응에 나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연설에서 이런 식으로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갔던 나스닥 자체도 언제든지 이 거품이 꺼지면서 하방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파월 의장 입에서 나오는 연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당장의 이 나스닥의 상승세와 나스닥 주봉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올라가는 힘 자체가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 쌍고 저항을 맞게 돼 있거든요. 여기를 찍으면서 이런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스닥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천장을 계속 뚫어가면서 올라가는데 결국에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맞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도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나스닥이랑 지금 조금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으로 따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지금 비트코인은 여기서 31K에서 탁 막히고, 여기서 이제 바이낸스까지 이제 SEC에서 태클이 들어가면서 알트코인들까지 지금 증권 분류가 되냐 마냐 생사의 기로가 좀 갈려있는 상황에서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비트는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빠지는 흐름에서 비트는 어떻게 할 거냐?
비트는 오히려 조금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이 이제 고점을 찍을 만큼 찍고 숏이 엄청나게 쌓여서 이제 숏으로 이제 크게 떨어지면서 숏 세력들이 좀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익절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개미들도 사실 나스닥 기술주들이 뭐 아무리 좋다 해도 지금 올라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투자 금액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은행이 파산하면서,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서 그에 대한 투자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으면서 쭉 반등이 나왔고, 지금 비트코인이 미리 31K를 찍고 나서 미리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나중에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쭉 흐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나스닥 투자할 때가 아니다, 많이 가격이 내려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때와 같은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스닥은 크게 내려가는데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이런 상반된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제 비트코인이 빠져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주봉상의 이런 큰 대형 아래꼴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꾀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나와주냐, 그 흐름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안 나와도 전 조만간 바닥이 잡힐 수 있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 대형 기준봉,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들어버린 이 주봉상의 양봉을 3분의 1 지점 이상으로 훼손하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도 결국에는 24K가 최고의 마지노선이 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마지노선 한번 살짝 깨주는 수준에서 23.8K 정도에서야 한번 반등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반등은 나스닥은 떨어지는데 비트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 이 코인 시장은 게리 겐슬러의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맞지만은, 항상 FTX 파산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굉장한 공포 분위기를 겪었지만은 결국에 그 이후로 강하게 상승을 준 게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한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빠지다가도 바닥이 잡히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내년에 이제 반감기, 그다음에 이제 반감기랑 겹쳐진 대형 이제 펌핑도 가능하고, 결국에는 내년엔 금리를 좀 점진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올 상반기에 있었던 강한 흐름 뒤에 조정은 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흐름들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크게 빠져주는 구간에서는 또 단기 반등 롱, 어쨌거나 저점을 갱신한 이후에는 그 공포감으로 인해서 숏으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흐름, 저점 갱신하고 나서 여기 저점 갱신을 하고 나서 이런 반등, 여기도 저점 갱신하고 나서 이런 반등,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저점 갱신하고 반등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저점 갱신하고 세게 반등이 나온 흐름도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 갱신을 하면서 극도로 이제 쭉쭉 빠져주게 되면 한 번 더 또 롱의 기회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빠진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롱으로 반등을 좀 시원하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반대로 그대로 올라갔다가 올라간다 해도 여기 저항 맞고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라가면은 숏을 보고 또 많이 내려가면 롱을 보는 식의 접근도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몸통형 캔들의 거래량이 실리는 것 자체, 그리고 꼬리가 안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못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나스닥 숏 물량도 급증하고 있다는 거, 이런 세 가지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제 숏으로 조정 장세로 조금 흘러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의 큰 하방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 이후에 또 강한 반등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이제 변곡점들을 잘 잡아서 매매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코인, 바이낸스의 거래소 코인이 이제 BNB 코인인데, 이 BNB 코인의 흐름도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어쨌거나 여기 바닥권을, 여기 이제 $200 정도가 되는데, 요 정도 권은 사실상 이제 땅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실상 그 밑에 지지 구간이 애매합니다. $200를 붕괴할 경우 여기서 $180를 찍긴 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뭐 BNB만 빠진 게 아니고 여기서는 비트코인 필두로 해서 다 빠지는 기간이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름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여기를 찍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을 많이 나름 준 구간인데
알트들은 그거를 따라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BNB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큰 흐름은 안 나와줬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크게 내려왔고 이번에 이제 여기 구간에서 바이낸스가 이제 제소를 당하면서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봉 상황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최후의 마지노선 200달러가 뚫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100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고 여기서 또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 BNB 코인이 크게 내려가게 되면은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이 나오는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알트들도 사실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나름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은 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낸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SEC에 타겟이 된 상황이고 그런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밀고 있는 코인 그게 이제 BNB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기준가 이 기준의 이제 최전 직전 바닥권 그리고 여기서도 크게 올린 자리고 한 번도 깬 적이 없던 자리입니다. 한 번도 깬 적이 없던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시 태초마을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공포감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BNB 코인의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양봉이 좀 들어오면서 일봉상으로도 좀 받쳐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흐름을 이어가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제 저점 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공포감 자체가 좀 클 수가 있고 이 여파도 다른 알트코인들에 조금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BNB 코인이 좀 지지해줘야 될 구간을 좀 잘 지지를 해주는가의 여부도 알트코인들에 미칠 영향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220달러를 찍고 소폭 반등은 해줬는데 이 반등세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어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N자로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다른 알트들도 또 저점 갱신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BNB 코인이 저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비트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의 지금 상황도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제 SEC에 대한 어떤 바이낸스에 대한 공격들, 알트에 대한 공격들 때문에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잘 반등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하방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FTX 거래소 하나가 날아간 상황에서도 바닥을 다지고 큰 반등을 보여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바이낸스가 파산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BNB 코인도 떨어진다 해도 뭐 FTT 코인처럼 그렇게 무한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충분히 바이낸스의 자금력을 통해서 좀 방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악의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더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해도 직전에 여기 저점 여기는 이제 19.5K거든요. 여기까지는 조금 빠지는 건 무리라고 보고 정말로 많이 빠져도 요 정도 저항선 여기 저항선이죠. 22K 정도에서는 정말로 바닥이 잡히면서 한번 요런 식의 흐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떨어지면 더 산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알트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알트들도 나름 조금 최근에 이제 비트가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면서 일봉상으로 어쨌거나 이틀 정도 지금 양봉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수위 같은 경우에 상당한 조금 반등폭을 좀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800원까지 깨고 내려갔다가 760원대 770원 정도까지 찍어놓고 결국에는 다시 이제 950원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되겠죠. 수익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약간 바닥이 잡혀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는 한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좀 수직으로 내린 이 힘의 세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찍고 한 번 더 찍으면서 이렇게 저점을 내렸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모든 코인들이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조금 세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알트코인들의 신뢰도가 지금 많이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알트들을 보는 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손절을 많이 치고 알트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서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직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떨어질 때마다 조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을 모아 간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뭐 이번 하락장에서 손실본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좀 더 빠르게 수익을 조금 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큰 레버리지가 아닌 뭐 2배, 3배, 뭐 한 5배 정도까지도 이제 롱 접근을 통해서 좀 더 크게 내려왔을 때 24K에서부터 22K까지의 분할 매수권을 잡고 롱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쭉 쏘는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단타 매매를 하는 이유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타점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숏을 잡을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는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롱 접근을 통해서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런 어떤 박스권 형태가 나오면은 그 안에서 박스 상단에서는 숏을 잡고 하단에서는 이제 롱을 잡고 또 이제 저점 갱신이 크게 나오고 이제 변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그 떨어지는 거를 보고 최대한 이제 그 끝 구간에서 변곡점을 잡는 이런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을 챙겨 가다가 정말로 이제 큰 박앤세일 구간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롱을 잡아서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략이 지금은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트를 너무 좀 길게 들고 가는 것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트를 정리하신 분들은 약간 이제 위아래 양방향으로 우리가 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진을 너무 크지 않은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쌓아 나가는 방향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고 또 비트코인을 조금 모아가는 것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뭐 고래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중에 한 명 바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의 공동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10배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또다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일단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일하게 기관급 투자가 가능한 자산이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올해 이제 40%에서 48%로 계속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이 시장 자체가 알트코인들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좀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10배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26,000달러면은 26만 달러까지 3억을 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원화 기준으로 3억 정도는 이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 이후로는 뭐 계속적인 어떤 이런 잡음들 그리고 이제 게리 겐슬러의 태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 이 업계로 다시 한번 막대한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달러는 계속 또 찍어낼 수밖에 없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거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 반감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해시레이트 이제 채굴 난이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SEC도 지금 비트코인은 태클을 못 거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명확성을 토대로 다음 상승 원동력을 얻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번에 또 이제 알트들을 SEC에서 공격을 했고 사실 공격하면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빼놓고 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비트코인 시장이 출렁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비트코인을 좀 내려갈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 거래를 할 때도 사실 알트 마진보다는 비트 마진이 훨씬 더 안전하고 결국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렇게 큰 공포 구간에서도 크게 내려가면은 큰 상승이 항상 또 따라와줬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좀 한번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V자 반등으로 또 세게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레버리지를 뭐 5배에서 10배씩만 잡고 약간 이제 분할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큰 상승을 먹을 수가 있는 게 또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좀 노려면서 아직까지는 롱으로 확신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많이 내려온 지점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초특급 박앤세일은 이렇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면서 한번 25K 깨주면 그 다음에 또 V자로 크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왔을 때 우리는 공포를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하면서 매수를 했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또 마진 시장이고,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위아래 양방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기회 자체가,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좀 롱이든 숏이든 좀 최대한 좀 수익을 보다가 기회가 왔다 싶을 때는 좀 나름 현물보다는 좀 빠르게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게 마진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진 시장이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손절을 걸고 변곡점, 최대한 손익비가 좋은 지점에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큰 이벤트가 있었을 때도 큰 이벤트 전에 올려놓으면 결과적으로 빠지고, 어제도 그랬죠. CPI 전까지 올려놓다가 롱인 척 하면서 갈 것처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려가면 또 무한정 내려갈 것 같지만, 이런 지점, 주요 지지점에서 반등을 하면서 롱으로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기회들이 시장에는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단기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수익이 쌓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큰 롱의 기회는 큰 숏 뒤에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크게 내렸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대바겐세일이구나. 샤넬백이 50% 할인을 하는구나. 할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샤넬백은 정상가로 돌아가면서 백의 가격을 또 올리죠. 마치 비트코인 시장에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큰 폭의 하락 뒤에는 강한 상승이 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주기 때문에, 너무나 큰 공포는 항상 이제 저점을 깨면서 나오거든요. 저점을 깨는 이런 공포 구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를 했을 때에는 제대로 또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최대한 좀 잘 잡아볼 수 있도록 저희 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오늘이나 이번 주에 굉장한 변동성, 그리고 사실상 저번 주에도 토요일에 굉장한 큰 변동성을 또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도 사실 방심을 할 수가 없다. 주말에 또 한번 빅쇼트가 터지고 바닥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변동성 안에서 최대한 조금 매매를 통한 수익을 우리가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굉장한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차라리 소액으로 고 레버리지 쓰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